안녕하세요, 기억장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밖에 나와서 R6 시승기 영상을 한번 담아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 R6를 타왔던 계열수로는 한 4개월 정도 바이크를 타왔어요. 키로수는 현재 1700km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 그동안 이제 R6 시승기 영상을 올리고 싶었지만 올리지 못했던 이유는 어떤 바이크인지 알아가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1700km를 타온 제 R6 시승기 영상을 제가 실제로 4개월간 소유를 하면서 바이크를 타왔던 이 느낌에 대해서 상세히 여러분들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타본 이 R6의 느낀 점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실제로 첫 대면한 이 R6의 느낌은 넷상에서 떠도는 사진 및 영상에서의 느낌과는 달리 실제로는 굉장히 컴팩트한, 작고 다부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현재 T-Max를 같이 타오고 있는 저로서는 다른 분들이 느끼기보다 더 작은 느낌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너무 날카롭지 않은 듯 둥그스름한 프론트 카울 외관의 모습을 따라서 기름 탱크와 그 뒤쪽으로 좁아지는 메인 시트, 그리고 리어 카울 라인까지의 모습과 옆면에 빈틈없이 꽉 차있는 군데군데 보이는 엔진룸의 모습은 작아 보이지만 강렬한 인상을 주기에는 굉장히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이 R6 구매 고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 몇 가지를 제가 리뷰를 해보고자 해요. 우선은 이 R6의 시트고가 굉장히 높고 불편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시트고는 재원상 850mm의 시트고의 높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850mm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길이가 나오는지 가늠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본다면 키가 172cm인 저로 봤었을 때 85mm라면은 85cm라는 제 키의 반 정도 되는 시트고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R6라는 바이크를 구매를 한 것은 그 시트고의 문제를 모두 제가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R6의 시트에 제가 착석을 해서 어느 정도 발 높이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부담스러운 시트고로 알려진 이 R6의 경우 850mm, 부담스러운 시트고로 알려진 T-Max가 800mm로 제가 가진 두 바이크 모두 다 시트고계의 불효자식들입니다. 참고로 제가 받는 질문들 중에서 제법 많이 받는 질문이 두 바이크 시트고가 어떤지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둘 다 타바이크에 비해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트고 때문에 못할 바이크들은 절대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이 착석 시 양발이 당연하게도 동시에 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바이크 모두 다 잘 타고 있습니다. R6의 경우 시트폭 자체가 얇아서 지탱하기에는 크게 부담스럽진 않더라고요. 한 가지 저만의 팁을 드리자면, 항상 7자 형태로 한쪽 발은 스텝에, 한쪽 다리는 반대쪽으로 조금 더 길게 뻗어 정차 시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런 자세가 정응이 되면은 높은 850mm의 시트고를 가진 R6 바이크를 타기에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는 게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자, 이 R6를 제가 첫 대면을 하고 난 뒤에 핸들까지 제 손이 가는 데까지 이렇게나 거리가 먼지는 몰랐어요. 핸들에 손을 올리고 앞을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자세가 많이 누워지죠. 이 누워지는 부분이 이 레플리카라는 기종을 처음 바이크를 다뤄봤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자세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여담이지만 이 자세를 제가 취하고 난 뒤에 느꼈던 점은, 와, 내가 이 바이크를 잘못 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평소에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바이크가 처음에는 불편하다 하더라도 이 바이크에 대해서 적응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편하게 타실 수가 있고, 또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시간이 해결을 해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핸들을 잡고 있으면 굉장히 허리가 많이 숙여지면서 공격적인 포지션이 나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익숙해지고 R6만의 특색을 익혀갈 때쯤이면 정말 탈만한 괜찮은 바이크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이 자세가 익숙해진 후로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요. 자, 다음은 R6의 주행 모드 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끝 튀어나온 버튼을 옆으로 이렇게 누를 때마다 주행 모드가 바뀌는데, B 모드, 스탠다드 모드, A 모드, 차례대로 빗길 주행 모드, 스탠다드 모드, 풀파워 모드입니다. 제가 느낀 세 가지의 주행감 총평은 각 모드별로 주행 스타일이 굉장히 또렷하다는 점이에요. 자, 이 또렷하다는 것을 말로 표현을 하면은 사실 어느 정도가 되는지 별로 체감이 되시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굳이 수치상으로 나누자면은 R6의 A 모드인 풀파워 모드가 100%라고 두었을 때
B모드인 빗길 주행 모드는 전체 출력에서 약 30-40% 정도의 출력을 갖추었고, 그리고 이 스로틀의 응답성 같은 경우에는 약 50% 정도 늦은 그런 응답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STD 모드인 스탠다드 모드에서는 출력이 70% 정도, 그리고 스로틀 반응은 약 60에서 70% 정도의 응답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A 모드에서의 출력은 이 R6 전체의 출력을 모두 다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스로틀의 응답성은 B 모드와 스탠다드 모드보다 훨씬 예민한 그런 응답성을 보여줬어요. 한 예를 들자면, 제가 주행을 하다가 이렇게 방지턱을 만날 때가 있죠. 그 방지턱을 오를 때 그 방지턱에 있던 그 찰나의 경사각을 오르는 순간 스로틀이 살짝 비틀어지잖아요. 그런 스로틀 비틀어진 감에도 이 A 모드에서는 날카로운 응답성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세 가지 출력 모드는 정말 그 경계면이 아주 명확하게 분리가 될 정도로 스타일이 정말 다양한 주행 모드 감을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 주행 성능에 대한 리뷰입니다. 일단은 B모드 레인 우천시 모드를 사용을 해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B모드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서 달리기에 굉장히 좋은 모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차가 정차가 많이 돼 있었을 시에 스탠다드 모드나 A 모드 같은 경우에는 톡톡 튀는 그런 주행감 때문에 차가 많이 막히는 시내 주행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그 시내 주행을 R6로 했었을 때 스탠다드 모드랑 A 모드로 해서 빨리 달리고 토크가 더 좋게 달리는 것보다는 B 모드로 해서 토크와 스로틀 반응을 조금 죽인 상태에서 주행을 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놓이고 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모드 중에서 B 모드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비가 많이 와서 노면이 많이 젖은 도로에서 사용을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자, 그러면 스탠다드 모드는 어떻냐. 스탠다드 모드는 아까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스로틀 반응과 이 주행의 느낌 자체가 굉장히 B모드에 비해서 출력도 조금 더 강한 편이고, 스로틀 반응 속도도 조금 더 민첩해진 그런 느낌을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스탠다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B모드보다 출력이 조금 더 업된 느낌, 그런 업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 스로틀을 개폐하셨을 시에 이 스로틀 반응이 굉장히 민첩해진 느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스탠다드 모드 같은 경우에도 일반 주행을 하기에는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B모드가 좀 더 쓰기가 더 편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 이 스탠다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도로에서 차가 많은 도로에서 사용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개방이 돼 있고, 우리가 좀 달리기가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도로에서 사용을 하면 이 R6의 스탠다드 모드를 잘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T-MAX를 타도 이 모드 자체를 두 가지 모드를 번갈아 가면서 다 사용을 해요. 이제 T모드와 이제 S모드로 나뉘는 T-MAX 같은 경우에 일반 도로에서는 T모드를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이제 도시 외곽이나 차가 많이 없는 도시로 나왔을 때는 S모드를 즐겨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R6 같은 경우에는 모드 자체가 세 가지죠. T-MAX로 치면은 T모드가 이 R6의 B모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T-MAX의 S모드는 R6의 스탠다드 모드와 그리고 A모드, 이 풀파워 모드를 보여주는 그런 주행 성능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주행 모드 자체를 이것저것 바꿔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도로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골라 쓰는 재미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모드 자체를 무조건 A로 두거나 아니면 T-MAX의 S 모드를 두고 사용을 하시기도 할 것 같은데, 분명히 이 두 가지의 매력은 따로 존재를 합니다. 자, 다음 바꿔볼 모드는 이제 A 모드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출력 자체가 세진다라는 느낌이 더더욱 크게 드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스로틀의 반응이죠. 이 반응 자체가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높낮이가 있는 그런 경사진 도로를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지나가게 될 때 살짝 스로틀이 감기는 그런 현상이 한 번씩 있어요.
그런 현상을 알게 모르게 느끼게 되는데 갑자기 톡 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런 느낌을 받는 순간에 어떤 모드를 가지고 있는지 계기판을 보게 되면 A모드라는 주행 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A모드 같은 경우에는 스로틀 반응이 굉장히 민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주행 모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풀파워 모드다 보니까 그 출력 자체를, 모든 이제 R6의 출력 자체를 제어하는 것 없이 모든 퍼포먼스, 이 R6만의 모든 매력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풀파워 모드에서 여실히 여과 없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행 모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A 모드도 이렇게 일반 주행도로에서 아주 그냥 못 쓸 정도로 힘이 세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개인 편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반 공도에서 타기에는 이 톡톡 튀는 이런 주행감이 굉장히 짧게 이동했다가 섰다 하는 그런 일반 도로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A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밖으로 외곽으로 나가서 정말 뻥 뚫린 국도길이나 도로 위에 바이크 때문에 방해받을 수 있는 차가 없을 경우에는 A 모드를 사용을 하곤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D 모드로 가겠습니다. 자, 이 야마하 바이크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바이크의 열기인데요. 지금 현재 이 다리 사이에서 나오는 이 열기 자체가 굉장히 뜨겁다. 뭐 뜨겁다 정도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더운 바람이 많이 나온다라는 그런 느낌을 어느 정도 이제 주행을 하고 나면 받으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게 겨울이 되면은 또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날씨가 더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달리면서 신경을 안 쓰고 계속 타고 다니면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쓸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럴 때마다 이제 다리가 매우 뜨겁네, 덥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이 들지, 주행을 하다가 막 이것 때문에 더워가지고 달리지를 못하겠다,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또 다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이 R6에 처음에 대면을 하고 제가 바이크를 탔었을 때 B모드로 해서 운전 주행을 연습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적응이 될 때마다 한 단계씩 올리면서 각 주행 모드별로 운전 스타일을 이제 공부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세 가지 모두 다 이제 공통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이전에 혼다차인 CBR 650F 마지막 매뉴얼 바이크를 탔었는데, 이 바이크가 이제 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초반에 토크감이 굉장히 탄탄해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CB650R 같은 경우에는 초반 토크감이 굉장히 각 RPM 구간대별로 굉장히 탄탄하게 잘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R6 같은 경우에는 초반 토크가 좀 많이 약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 R6나 이제 야마차 계열이 조금 저속에서 토크감이 약한 게 좀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그 R6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 R6를 접하고 나서 스로틀을 감아봤을 때 굉장히 놀랐다, 이거 고장난 바이크가 아니냐, 뭐 이런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말을 해서 뭐 좀 진짜 그 정도였습니다. 네. 그 정도였던 게 정말 초반 토크감이 많이 약해서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저는 조금 이런 스타일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속 토크가 굉장히 좋은 CBR650F나 CB650R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스트레스 없이 이렇게 토크 구간대가 다 좋아가지고 이렇게 쭉쭉 당겨 나가줄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쳐주는 게 있다면은 이 R6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초반 토크감이 약하지만 그 한 8000rpm 이상, 그리고 10000rpm 이상, 그리고 12000rpm 이상에서 터져 나오는 그 어떤 가속감이라는 게, 그게 정말 진짜 메리트 있고 짜릿한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그러니까 속도를 많이 내진 못할 구간이라 한다면은 너무 톡톡 튀어나가는 그런 주행감보다는 이렇게 또 좀 약하게 나가는 그런 이 토크감도 저속 주행 시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저RPM 구간대에서는 그렇게 불만을 갖고 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반대로 정말 만족하면서 또 타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야마하 바이크가 가지고 있는 이 특색을 어떻게 보면 제가 잘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제 스타일에 맞게끔. 네, 어쨌든 오늘 이제 그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는 이 R6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촬영 기록물도 좀 남겨봤고,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인 제 생각을 담아서 이 R6 바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빠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차후에 제가 리뷰를 할 수 있는 또 이제 상황이 되거나 조건이 되면 또 추가적으로 계속 이런 이 R6라는 바이크는 내가 타보기엔 이런 바이크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다 드릴 테니까 정말 땀을 뻘뻘 다 흘리다 못해 반탈진을 해서 정자에서 이렇게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리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번 이 리뷰 영상, 정말 고생해서 만든 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이렇게 좋아요 버튼과 또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열심히 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라 생각하고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R6 2019년식 R6에 대한 리뷰를 해봤고요. 4개월 차 1700km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오너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한번 털어놔 봤습니다. 오늘 이제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즐거운 라이딩 되시길 바라면서 항상 안전운전, 안전 라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